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의 의의와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재무상태표의 의의.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에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구성 내역, 즉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기업이 상환해야 할 채무인 부채가 얼마인지, 기업 자산 중 주주의 몫인 자본이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회계보고서입니다. 재무상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 사장이 운영하는 C회사의 재산 총액이 100만 원이고 갚아야 할 채무가 40만 원이라 가정합니다. C회사의 재산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100만 원이라 대답할 수도 있지만 채무 40만 원을 제외한 순재산은 60만 원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재산 상태에 대한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C회사의 재산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C회사의 재산 총액 100만 원을 자산, 채무 40만 원을 부채라 하며 순재산 60만 원을 자본이라 합니다. 이와 같이 C회사의 재산 상태인 자산, 부채, 자본의 구성 내역을 회계에서는 재무상태라고 하며 이를 보여주는 표를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재무상태표가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알고자 할 때는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아야 하고, 은행이나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채무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할 때에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자산 중에서 부채를 모두 상환할 경우 소유주의 몫으로 얼마나 남게 되는지도 재무상태표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 재무상태표는 머리말과 본문으로 구성됩니다. 머리말 부분에는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 명칭, 작성 대상 회사 명칭과 작성 기준일을 기재합니다. 그 아래 본문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내역과 금액, 이 자산을 확보하는 데 소요된 자금의 원천을 부채와 자본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한 지면을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구입재산, 즉 자산의 내역과 금액을 배열하고, 오른쪽에는 자금 조달 내역과 금액, 즉 부채와 자본을 배열하여 서로 대비하는 표입니다. 회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른쪽을 대변, 왼쪽을 차변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는 재무상태표를 대차대조표라고 하였는데, 이는 오른쪽인 대변과 왼쪽인 차변을 대조하는 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제1장에서 소개하였던 오소서마트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소서마트의 2001년 1월 1일 개업 당시의 자금 조달 내역과 재산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에 의하면 삼촌은 액면가 1,000원인 보통주 70만 주를 발행하여 주주인 삼촌 자신과 동업자에게 배부하고 총 출자금 7억 원을 납입받아 오소서마트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차입하여 총 1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금으로 토지를 2억 원에, 매장용 건물 및 비품 등의 설비를 3억 7천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K마트 주식을 1억 3천만 원에 취득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영업활동을 위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 시점에서 오소서마트의 자산은 10억 원이며 은행에서 빌린 돈 3억 원은 부채, 그리고 삼촌과 동업자의 출자금 7억 원은 자본이 됩니다. 사례 자료를 이용하여 설립 시점인 2001년 1월 1일 현재 오소서마트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소서마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위쪽에 머리말 부분에 보고서 명칭, 작성 대상 회사 명칭, 작성 기준일, 화폐 단위가 있습니다. 그 아래 본문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왼쪽에는 자산의 종류와 각 자산의 구입 금액이 나열되어 있고 맨 아래에 자산 총계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의 종류와 각각의 금액이 나열되어 있고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맨 아래에는 부채 및 자본 총계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오소소마트가 2001년 1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현금, 토지, 설비자산, 매도 가능 금융자산의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자산 총액은 10억 원임을 알려줍니다. 또한 자산을 구입하는 데 소요된 10억 원 중 3억 원은 채권자로부터, 나머지 7억 원은 주주로부터 조달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작성하는 기준 시점을 나타내는 날짜가 항상 보고됩니다. 오소소마트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개업일인 2001년 1월 1일을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일로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합니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재반 활동을 전개한 후 그 기간 말에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무상태표는 2가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오소소마트 재무상태표는 표를 좌우로 나누어 왼쪽에 자산을 표시하고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재무상태표를 계정식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자산, 부채, 자본의 내역과 금액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펼치는 형태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식의 재무상태표를 보고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내용이 많고 복잡해짐에 따라 오늘날 이 보고서 양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수록된 재무상태표 양식도 보고식입니다. 오소소마트의 재무상태표를 보고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소소마트의 재무상태표를 보고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의 분류. 앞에서 제시한 오소소마트의 재무상태표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을 과목이라 하며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양한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자본 항목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누계액, 자본조정으로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속하는 세부 과목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의 분류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항목 분류에 따라 오소소마트의 재무상태표를 보고식으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유동자산을 위에, 비유동자산을 그 아래에 나열하여 작성하지만 비유동자산을 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 등식. 오소소마트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산 총액 10억 원이 부채 총액 3억 원과 자본 총액 7억 원의 합계액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이러한 관계가 항상 성립하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식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은 소유주가 출자한 자금인 자본과 다른 데서 빌린 자금으로 장래 갚아야 할 의무인 부채의 합계와 항상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자산, 부채, 자본의 관계를 등식으로 표현한 것을 재무상태표 등식 또는 회계 등식이라고 합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은 산술적으로 항상 성립되므로 자본을 기준으로 등식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등식은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자본 총액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본은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스타트 버튼을 눌러 퀴즈를 풀어보세요.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